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숨어있는 부자를 깨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분칠할 생각은 없지만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습니다. 세탁기는 더 이상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 때까지 오래 썼고, TV도 마침내 고장났을 때 부속품이 없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새로 장만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도 자주 다니다 보니 단골이 된 이삿짐 센터 사장이 제발 새 걸로 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흔들거리는 가구도 테이프로 붙여서 몇 번이나 더 이사했습니다. 옷과 가방, 신발은 유명 브랜드는 사절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낡아서 버릴 때까지 썼습니다. 제 코트는 결혼할 때 산 것입니다. 낡아서 소매가 너덜너덜하고 수선을 하도 많이 해서 팔 길이가 깡통해지고 색도 바랬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 아내가 제 생일날 새 코트를 사왔는데 저는 화를 내며 당장 가서 환불해 오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 코트를 입으며 가난했지만 희망에 차있던 저의 30대를 추억해 봅니다. 아내는 검소하고 절약 정신이 강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화장도 잘 안하고 화장품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미장원도 거의 가지 않았죠. 옷은 시장이나 상설 매장에서 사서 자기에게 맞게 다시 고쳐서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다른 사람들이 아내의 옷을 고가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강남의 부자 동네에 살았기에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여행은 물론이고 외식조차 뒤로 미뤘습니다. 최고급 호텔, 신혼여행 때도 딱 하루만 잤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고생한 대가로 지금은 50개국 이상을 여행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의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습니다.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는 되고 싶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합니다.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15년 동안에 1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에 관해서는 아내만큼 이골이 난 주부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도 미래의 평안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익과 체면을 위해 안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초반에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죠. 제가 투자 실패로 자책하면 우리가 언제는 돈 있었어? 원래 빈 털털털이었는데 또 벌면 되지 라고 아내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만 합니다.